레버리지를 쓴다. 부동산 투자할 때 많이들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내 자본금 얼마를 가지고 또 은행에 대출을 받아서 상가를 매입해야겠다. 이렇게 계획들을 짜시는데 만약에 계획대로 은행 대출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상가 분양 받을 때 분양 대행팀에서 분명하게 잔금 대출이 얼마까지는 나온다. 그리고 자기 자본으로 계약금만 치르면 자유롭게 전매까지 된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막상 잔금 치를 때가 되면 말한 것만큼 잔금 대출이 안 나오는 겁니다. 구독자 여러분, 이런 경우에 상가 분양 계약 해지할 수 있을까요? 네. 답은요. 상가 분양 계약 해지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답을 좀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죠. 네.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요. 그 답을 아실 수 있습니다. 자, 분양대행사에서 계약금 10% 내고 그리고 중도금 20% 정도 무이자 대출을 연계해준다. 그리고 잔금 70%도 대출로 지급하면 된다라고 했는데 막상 잔금을 받을 때 잔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을 방문을 했더니 처음 들어보는 RTI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RTI, 저도 처음 들어보는 용어인데 무슨 뜻이죠? 네, 은행에서 부동산 대출을 해줄 때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개인 임대 사업자는 RTI 1.5배 이상이 돼야 되고 임대법인도 순이익에서 대출이자 뺀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고 그 외 법인도 마찬가지로 임대수익 포함한 영업이익에서 대출이자 뺀 금액이 일정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대출을 해주게 되는데요. RTI라는 것은 Rent to Interest. 발음 좋습니다. 예, 약자입니다. 대출 이자 분의 임대수익의 비율인데요. RTI가 1.5라는 거는 대출 이자가 100이면 임대수익은 150이 나와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상가 잔금 대출이 70% 나온다라고 하려면요. 10억짜리 상가라고 칩시다. 그럼 7억의 잔금이 나와야 되잖아요. 7억의 잔금을 금리 연 7%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요. 7억 곱하기 연 7% 하면 연 대출이자가 4,900만 원이 되고요. 개인 임대사업자라고 하면 1.5배 RTI 적용을 하면요. 임대수익 나누기 4,900만 원. 그러면 연 임대수익이 7,350만 원이고요. 월 임대수익은 612만 5천 원이 나와야 합니다. 월 임대수익에서 또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요. 전월세 전환율 약 5%를 곱해야 합니다. 네, 은행에서는요, 실제로 공인중개사 도장이 찍혀있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오면 대출을 해주겠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정도 금액으로 들어올 임차인을 구해야 잔금 대출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내가 생각한 수준만큼 대출이 안 되니까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하냐? 계약을 깬다고 할 때 법률 용어로는요. 무효, 취소, 해제라는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일단 무시하고요. 계약을 깬다라고 쉽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어떨 때 계약을 깰 수가 있나요, 이하른 변호사님? 네, 무효가 되는 경우 반사회 질서 불공정한 계약에 해당한다면 무효가 되고요. 그리고 취소는 사기 취소, 차고 취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제는 합의 해제, 약정 해제, 법정 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우선 취소부터 보면 사기 취소라는 거는 시행사가 사기를 해서 내가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라는 걸 말하는 거고 차고 취소라는 거는 계약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 취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적당한 부풀리기나 아니면 광고에 약간의 과장이 있거나 하는 정도의 수준만 가지고는요, 여기서 얘기하는 사기라고 보지는 않고 그 정도가 굉장히 심해야 되고요. 그 착오 취소가 되려고 해도 중요 부분에 착오여야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착오 취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전 영상에서 다뤘기 때문에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합의 해제라는 거는요, 너랑 나랑 해제하기로 합의했다라는 건데, 저 잔금 못 내겠어요 라고 했더니 시행사에서 그러시군요. 그러면 계약을 해지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합의가 되면 해제가 당연히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약정 해제라는 거는 분양 계약서에 이런 이유가 생기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정했다면 해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잔금 70%는
대출을 받기로 하는데 전액 대출이 안 될 경우에는 수분양자, 그러니까 분양을 받은 사람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고 계약서에 정해뒀다면 이 약정 해제 문구를 가지고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법정 해제라는 거는 법에 정하고 있는 해제 사유인데요. 대표적인 게 이행을 지체한다, 아니면 이행이 불가능한, 이행 불능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계약을 할 때 잔금 대출에 대해서는 시행사가 책임지고 해주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건 시행사의 그 채무가 되는 거고, 그걸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역으로 이제 수분양자가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시행사 입장에서는 분양을 합의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겠지요. 예, 또 분양 계약서에 잔금 전액 대출에 대해서 시행사가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적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계약 해제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네, 이런 경우는 계약 해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잔금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치른다라는 거는 돈을 지급하는 사람의 사정인 거거든요. 잔금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분양회사의 말만 가지고 기망이라고 인정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도 허위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는데요. 자, 수익률에 대해서 확정적인 광고를 하는 경우는 허위 과장 광고라고 보고 있거든요. 우리 사건으로 돌아오면 수익률에 대해서는 확정적인 광고를 한 것은 아니었지만 대출 가능 금액이 이 수익률과 맞닿아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집요하게 파고들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 서 읽고 외양간 고치지 말고요. 상가 분양 하기 전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만약 잔금 대출에 대해서 그렇게 분양 대행사가 자신 있어 한다면요, 예, 계약서에 적어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행사는 분양 대행 70%에 대한 잔금 대출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수분양자의 계약 해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요. 또 여러분, 시행사는 분양 신고를 할 때 관할 관청에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신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는 입주자에 대한 융자 지원 내용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잔금 대출까지 시행사에서 책임진다고 하면요, 관할 관청, 주로 구청 건축과가 되겠죠. 건축과에 입주자 모집 공고안을 확인해 달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상가 분양 예정이라면요, 대출이 어느 정도 나올지 쉽게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은행에 가셔서 잔금 대출 상담을 받아보시면 되겠죠. 상가 분양을 할 때 이제 분양 대행사들이 일을 하시게 되는데, 물론 그 진실되게 일을 하시겠지만 아무래도 분양을 많이 해야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보니까 좀 낙천적으로,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술수법이었습니다. 술술 감사합니다.